물뱀을 독사 만들지 말라니까. 나는 지금 아까 서울은 말씀을 하셨고요. 수도권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아까 수도권 시장이 수도권은 경기도, 인천, 서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와 또 이제 서울, 또 서울과 인천 이렇게 달리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만 본다라면 안전자산 선호도 때문에 서울은 계속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해칭 차원에서 계속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면 뭐 급락은 사실은 힘들고 오히려 가격이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원체 뭐 서울이 많이 올라가면 수도권도 니만 인간이냐? 나도 간다 이러고 따라가면서 특히나 서울 같은 경기도 남부 이제 경부선 라인 이쪽으로는 당연히 서울 따라서 갈 거고요. 조금 이렇게 처지는 쪽들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달리기 아침에 마라톤 연습한다고 다다다다다 뛰면 논밭이 막 보이는 데 있잖아. 경기도라도. 네. 이런 데는 좀 이렇게 상승률이 좀 더딜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번에 규제를 맞아서 가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1, 2년이 지나면 사실은 이번에 투기 과일주고 때린 것도 그렇고 규제를 인천을 때린 것은 조금 과한 면이 있었거든요.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이번에 그 어디고 LH에서도 시인을 했고 좀 과했다라고 시인을 했었고 그러면 조만간에 어떤 지금 분위기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 풀릴 거라고 봅니다. 풀린다고 보면 풀릴 때까지 견디면 결국은 다른 광역시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또 지금 입지 좋은 곳들에 피가 빠진 곳들도 있는데 이런 데는 무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종의 진입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지나갔지 올 초였지. 근데 그 시장 동향 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어제 세종 샀다고 자랑하던데 안양에 이재건방 이야기했던 서울하고 똑같이 움직일 겁니다. 경부라인 쪽으로. 일산 얘기도 나오네요. 일산. 일산이 참 아픈 손가락이죠. 사실은 규제가 안 나왔으면 일산이 올라갈 타이밍이었어요. 규제 터지는 바람에 일산이 눈탱이 맞은 거죠. 사실은 고향 그 지축하고 이쪽들을 다 이제 가격들이 싹 오르면서 그쪽까지 원당하고 이제 다 오르려고 했었는데 이쪽으로 싹 가려고 하고 또 인천도 시장에서 서구하고 검단하고 이쪽으로 해서 김포 해가지고 싹 이렇게 올라가는 찰나였었는데 그때는 맞은 거예요. 근데 전세 가격이 지금 서구가 그래도 오르잖아요. 오르니까 뭐 더 이상 뭐 헤매지는 않고 다만 이제 다른 데만큼 못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은 오를 지역만 오를까요? 예, 아무래도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요. 다주택자를 규제. 이거는 어차피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그 다음 달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더 강화되고 있어요. 다주택자를 계속 때려잡기 때문에 개수 늘려서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결국 선호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한 쪽으로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정 신도시 지금 저번 주부터 가격 튀고 있어요. 튀고 있어서 운정이 굉장히 지금 몇 년째 헤매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한 2주 전부터 가격대가 튀고 있어서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운정에서 가격이 조금 튀면은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거예요. 지겨워해서 막 이렇게 던지고 나오는 분들이 조금 계실 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장인 뉴타운이 광명 뉴타운 중 어디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을까요? 장인 뉴타운은 장인 뉴타운대로 괜찮고요. 광명은 광명 뉴타운대로 괜찮은데 장인 뉴타운은 8구역이 내가 봤을 때는 걔가 어떻게 해결이 되면은 딱 짜맞춰지거든. 그러면은 완전히 괜찮을 것 같은데 광명은 제가 봤을 때 서울이죠. 광명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서울이죠. 걔는 전화번호도 서울시 광명이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공이 쓰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아요. 자기 그 능력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구역 지정전 재개발 중인데 지정전 재개발은 들어가지 마세요. 리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고수가 아니면 고수의 영역입니다. 평택 고덕신도시 굉장히 헤맸었는데 지금 뭐 조금 괜찮아지겠다고 해서 사람들 또 투자자 엄청 몰려갔는데 완전히 직격탄 맞은 거죠, 사실.
평택 고덕 신도시는 대부분이 한 개만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를 안 사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들어간 경우가 많지. 나는 1주택자인데 1주택 하나만 고덕 신도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규제가 이렇게 계속 간다라면 던지는 쪽에서 이제 여러 개, 10개를 갖고 있다면 어느 거 던질까 했을 때에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이제 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2동탄도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다가 남동탄 쪽에 이 물량 다 이제 입주되고 해서 괜찮아지는 분위기고. 근데 교통편에서 평택이 교통편에서 동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평택도 사람 사는 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거기도 오르긴 오를 건데요. 남들 가격 좋은 입지 좋은 곳에 가격이 오른 것만큼 오르지 못해서 굉장히 좀 어떤 상대적 박탈감.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발탁감은 그렇게 괜찮아. 왜 어차피 다 못 사니까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니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면 상대적인 박탈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사실은 더 데미지가 크죠. 성남은 재개발 입주권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2030 지역은 지금 성남 재개발되고 있는 곳도 10년 넘게 보류하다든가. 네, 입주권이 안전합니다. 성남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최소한 구역 지정됐고 입주권은 뭐 100% 안전한 거죠. 비싸서 그렇지. 코로나 119가 장기화되면 IMF처럼 폭락할 거예요. 글쎄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는 감기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독감 약 없잖아요. 독감으로 작년에 미국에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독감보다 조금 더 심한 뭐 그런 정도 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만 나오면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나오면 용인 수지 전망은 어떤 거예요? 똑같아요. 용인이라고 해서 다 용인을 용인이 이제 용인 같지 않은 용인 있잖아요. 처인구 빼고는 분당선 빨간색 라인하고 신분당선하고 그다음 분당선 노란색 라인 그쪽 다 괜찮아요. 헬리오 25평 매수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실수요면 사야지. 서울 동작 흑석동 1주택 40평 아파트 보유자입니다. 자녀 교육상 이사를 고민 중인데 팔고 가야 할지 전세 주고 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일기 신도시 때 아까 우리 그 얘기 했었잖아요. 분당, 그다음에 평촌, 삼본, 뭐 일산, 뭐 이렇게 중동 이렇게 있었는데 강남 또는 중강남 이렇게 서울 아파트 팔고 거기 가신 분들 많아요. 이혼당해요. 상암동 랜드마크 개발되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개발되느냐가 문제지. 여기서 이제 공공임대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상암이에요. 밖에 지금 보니까 난리던데 목숨으로 수호한다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참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뭐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공공임대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주변 환경이. 영종 하늘도시는 영종 하늘도시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영종 하늘도시 내가 영종도는 옛날에 우리 방에서도 그랬는데 영종도 저기 이번에 인천에 불 붙었을 때 빨리 도망 나오라고 했는데도 결국은 다 물려버리고 그렇습니다. 다음 파도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돈 많으신 분이세요. 돈 많은 사람이 뭐 영종 하늘도시 지금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뭐 신경 써. 투자를 더 하려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고 남들이 좀 선호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겠죠. 수원 만포역 구축 수용원도 규제 묶이고 나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규제 묶이고 나서 사실은 거기 전부 다 실수요로 다 바뀌었죠. 실수요 시장은 빠지진 않지만 상승이 급격하게 상승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수원은 광교 빼고는 뭐 조금 참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세 교란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박사님. 시세 교란으로 내가 뭘 시세 교란인데 내가 뭘 시세 교란인데 조사 받으면 됩니다. 저는 회사원이 아니라서 상관없어요. 뭐 조사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조사 받은 적 없는데. 월요일 그러면 시세 교란을 하면은 국민은행도 다 잡아가야 되고 감정원도 잡아가야 되고 저기 종편에 보면은 그 애들 설명하는 애들 있잖아. 그거 다 짜고 하는 건데 그거 다 잡아가야 돼. 뭐 나는 조사 받아도 괜찮아. 뭐 조사 받아 구만수 조사 받다 해가지고 한번 신문에 내 방송에 할 거야. 내가 이야기하잖아. 물뱀을 독사 만들지 말라니까. 나는 지금 그래도 조용히 있어. 내가 어느 날 아포유처럼 변해가지고 계절을 들면은 지들만 손해지.
재밌겠다. 그거 내 씨발 가만 내비두나. 서부선 발표로 은평구 은암동 많이 올랐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는데 뭐 응암동 어차피 그 지금 응암 2구역고 올라간 거 보세요. 참 대단하게 이쁘게 지어졌죠. 예, 응암동 계속 바뀌면 괜찮아질 겁니다. 둔천동 현대일차 리모델링 관리처분 초기 보를 예상 추가 분담금 2억 현재가 11억까지 주 실거주 매수. 해야죠. 뭐 할 수 있으면 못 써서 그렇지. 돈이 많으시네. 씨. 과천에 공공임대 들어오면 과천은 어찌 될까요? 막아야지. 과천 시장님께서 막아준다 하니까 기다려봐. 도곡동 20년 차 구축 갖고 있는데 20년 차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나을지 재건축으로 갈아탈지 나을까요? 갈아타기 비용이 너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갈아타기는 비과세 받으면서 갈아타는 것이지 비과세 못 받으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 갈아타는 것은 그렇게 옳은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이 투자처로 안 좋은 것은 아는데요. 희소가치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주상복합인데요. 마리시티자이라고 거기는 영구조망이라서 부산에서 고평형대에서는 가장 비싸죠. 그거는 주상복합 자체가 투자처로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그렇고요. 어떤 위치에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대구의 이 제니스, 그러니까 범원 내거리 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주상복합의 정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있고 좋은 것들은 좋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상복합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위치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덕은 구축 500세대 200세대 거의 2년 됐어요. 올해 가져갈까요? 올해 가져가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일단 구축에서 뭐 여유가 되시면 2년 됐으니까 뭐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면 비과세 받아서 갈아탈 수 있는 그게 되겠네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하면 특히나 뭐 분당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어쨌든 비용 대비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은 리모델링 가능성이 있고 리모델링 괜찮습니다. 지금 저층이 재건축이 끝나고 이제 중층 재건축과 리모델링과의 어떤 각축중인데요. 결국은 입지 싸움이 될 겁니다.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 왕승 영향 있는데 뭐 어찌됐든 그쪽에 의외로 남양주하고 구리 이쪽의 사람들이 좀 선호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왕승 영향은 분명히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죠. 언제든지 뭐 어떤 판단을 하시기에는 좋을 겁니다. 인천 신흥동 노르웨이숲 오션 에듀 분양권은 어떨까요? 지인이 보이시겠어요? 지인 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 거 신경 쓰면 됩니다. 남의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나라 대추나라. 저는 사실 오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제 주변에서도 절대 부동산 얘기 안 합니다.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나를 알고 나한테 물어오는 거는 대답을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 절대 부동산 이야기 안 합니다. 용인수지 좋습니다. 신분당선 라인 딱 지도 펴놓고 그 위성지도 빼놓고 빨간선 라인 딱 좋습니다. 그쵸. 삼국 7구역 뭐 나쁘지 않고 좋죠. 상곡동도 그쪽 동네가 지금 상곡은 조금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청천 쪽하고 청천 2구역부터 시작해갖고 전부 다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져서 한꺼번에 한 번은 조금 힘들어질 상황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위치상으로는 뭐 7호선 연장되고 하니까 나쁘지는 않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장기동 20평대 투자로 어떨까요? 김포가 옛날 김포가 아닌 거는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참으시죠. 서판교에 광교 3호선 지하철 연장될 거예요. 그거야 뭐 웬만하면 뭐 이야기가 나오면 하긴 시간이 문제일지 뿐이지 국가에서는 해주려고 할 겁니다. 뭐 BC 분석 해본들 그거 다 작전 짜고 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것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국가 그 지하철이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웬만하면 해줄 쪽으로 합니다. 예, 그런 거. 이런 거 읽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 광범위한 질문에 답변 다 가능하신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채널을 봐야 된다. 이런 채널 김한수 박사님 채널 같은 걸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책상에 저는 내 이야기 하잖아. 내가 사실은 이제 이쪽 바닥에 발을 디디고 나서 정말 알지 그 지주야라고 알지. 그 친구도 진짜 대단한 친구거든. PD 수첩에 나왔었잖아. 지와 밥도 먹었습니다. 그래? 진짜 뭐 쟁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게 좋을까? 뭐 이론이야 뭐 내가
기술사고 박사고 하지만 그 암만 그래봐야 결국은 현장을 모르면 안 된다 해서 내가 지금도 그래서 한 달에 3번 내지 4번 일주일에 3일씩 계속 돌아다니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현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래서 아는 거라 이야기 나오면 다 알고 또 일주일마다 시장 동향 KBC에 나오는 거 그거 변환시켜서 내가 계속 그걸 내가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지금 약간 조정 상태 이거 다 아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오늘 준비 아무것도 안 해왔거든요. 저희 라이브죠. 지역이 오늘 거의 전국구로 다 나왔어요. 바로바로 이야기하지. 다 이야기할 수 있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 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인천 송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보여주는데 오피스텔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요즘 오피스텔 기본적으로 월세가 오르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홍원동, 홍제동 좋습니다. 역세권 다가구 이제 혼자 홀로 계시는 분이 어르신들이 역세권 다가구 해서 달세 받으시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그게 재수 좋게 이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좋죠. 은평 뉴타운 대형 평수 가지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안 움직이다가 이제 좀 움직입니다. 신분당선 기대로 계속 가지고 있는데 뭐 특별하게 움직이실 거 아니면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서울은 어찌됐든 팔 이유가 없다면. 팔 이유가 없다면 파는 것은 2가지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다른 걸로 갈아탈 때. 그렇죠. 뭐 그럴 때 말고는 그냥 갖고 계시면 됩니다. 검단 신도시 구축은 무조건 팔아야죠. 구축은 팔아야 됩니다. 검단 신도시가 조성이 잘 되고 있죠. 걔가 사실은 분양가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면 괜찮을 걸로 봐요. 요번에 뭐 대출 해주네 안 해주네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검단 신도시는 사실은 인천 메인들하고 가격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 신도시 구축되면 만들어지면 괜찮을 것인데 그러면 구축은 박살난다고 봐야죠. 양주 옥정은 눈탱이 맞아가지고 요즘 흔들거리는데요. 옥정은 좀 그렇습니다. 뛰어나가면 논밭이 있는 동네라서 제가 아까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같은 경기도라도 달리기 해서 자 했는데 바로 논밭 보이고 막 이러면 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옥정이 신도시고 메인 한두 개는 빼고는 뭐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안산길 온천역 주변 택지 개발되면 주변 아파트 시성연주가 상권이 넘어요. 상권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지축 아파트 어떻게 보시는지 창릉신도 지축 쪽 택지 개발 횡하니 지금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가격대들 많이 오르고요. 창릉 신도시 언제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괜찮다고 봅니다. 고독 10축 34평 15억 이상인데 고점일까요?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은 지금 돈의 힘으로 밀어올리기 때문에 돈을 계속 푸는 이상은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부천 상동은 항상 좋죠. 부천은 끊임없이 오르는 곳입니다. 많이 안 올라. 살살. 인천 오를 때 오르고 서울 오를 때 오르고 광명 오를 때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부천은 싹 상황했습니다. 저 잘 되어 있잖아요. DMC 금원 리천시아 20제곱미터. 작은 평수는요. 아주 작은 평수들 있잖아요. 아주 초소형 평수들은 강남만 유효해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뭐 떨어진다라는 건 모르겠지만 급격한 상승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